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 12단을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한낮부터 알파 경제라든가 DC 인사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소식이 솔솔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하고 주식시장 마감 후에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마침내 엔비디아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2월이죠. 그때쯤 12단 HBM3를 개발을 하고 1년 반이 넘도록 굵직한 걸로 본다면 한 3번 정도 콜 테스트를 불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죠. 돈보다 자존심이다 이렇게 했죠. 삼성의 부활 신호탄은 이제 내년 HBM4 경쟁 무대로 옮겨지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 치더라도 이번 성과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콜 통과를 했다고 해서 당장 납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라든가 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의 공식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AMD, 브로드컴 이런 데다 HBM3를 공급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아주 고성능의 품질 기준을 여러 차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보도가 많이 나왔죠. 고객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고객 관련 사항은 확인 불가능하다. 이런 게 공식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 알파경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알파경제라는 인터넷 신문이 큰 회사는 아닌데 미국 쪽에 어떻게 기반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서부터 먼저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주식 시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 HBM3 이 12단 엔비디아 콜 소식은 기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동시에 앞으로 펼쳐진 HBM4 경쟁 구도와도 직결이 됩니다. 아마 삼성이 이게 12단 HBM3를 콜을 통과를 했다 치더라도 아마 그 매출에 또 영업이익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3 12단 콜 통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기술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매출보다는 자존심 싸움이죠. 삼성이 HBM3 8단 12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전영현 부회장, 올드부이죠.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전격적으로 DS 부분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원웨이 D램을 이거를 재설계를 그냥 지시를 했죠. 뿐만 아니라 전영현 부회장이 올해 실리콘밸리를 2번이나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2번씩이나 젠슨 황을 만나서 격한 포옹도 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엔비디아의 공식 코어를 통과를 했고 기술력을 다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또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또 수율이 잘 나와줘야죠.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보다는 자존심을 일단 세웠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인 공급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HBM3 12단에서 소량이 공급이 되고 있죠. 대략 퍼센트로 따진다면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75%,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한 25% 되죠. 삼성은 삼순입니다. 서드 파티 벤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소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글로벌 탑티어 이제 고객 엔비디아에 인증된 것은 매출 이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KS 마크 인증을 얻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 필요한 회사들이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포석도 한번 살펴보죠. 공급사 다변화를 통해서 가격, 원가를 낮추려는 엔비디아의 전략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단가라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퀄통과 조건으로 뭐 가격을 아주 파격적으로 20-30% 낮췄다. 그래서 기술력은 입증했다는 의미가 크고, 삼성도 가격을 떠나서 하여튼 이런 그 HBM의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HBM4 경쟁 구도를 살펴봐야죠. HBM3E는 잊으세요. 이제는 HBM4 콜 통과가 목표라는 거 분명합니다. 자, 삼성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이제 들어가면서 시선은 6세대 HBM4에 모아지고 있죠.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 업체에 대한 HBM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었어요. SK 하이닉스가 부른 대로 비싼 가격에 HBM을 만들어서 호퍼라든가 블랙웰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다를 거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이 HBM4에서 스펙상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원B D램을 이용을 하는데 삼성은 6세대 10나노급 원C D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 세대를 앞섰죠.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성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삼성이 4나노 자체 파운드리를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TSMC 12나노, 마이크론은 자체 D램 12나노 자체 D램 공정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생산을 합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엔비디아가 HBM 속도를 10Gbps 이상 뭐 이렇게 맞춰달라고 지금 스펙을 상향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9월 달에 SK 하이닉스는 ES 엔지니어링 샘플을 3월 달에 넣었고, 그 다음에 CS 샘플, 커스터머 샘플을 9월 초에 이미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췄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ES 샘플을 넣고 지금 9월 말에 CS 샘플을 넣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삐끗한 것 같아요. 11월 달에 넣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ES 샘플을 넣고 CS 샘플을 9월에 목표였는데 11월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Gbps를 구현했다. 이 Gbps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또 그만큼 발열이 생기죠. 전력 소모가 많아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SK 하이닉스는 10기가에서 11Gbps 그 사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 D램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뭐 금요일인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리스크 요인도 있죠. 삼성은 기술 스펙상으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율이라든가 생산 안정성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을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입니다. HBM3E가 블랙웰이나 블랙웰 울트라의 그 수요가 엄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도 방송을 찍어놔서 방송이 올라갈 건데 굉장히 많은데 과연 엔비디아의 물량을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수율이라든가 생산 안정성이 확보됐느냐? 여기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E에서 엔비디아의 메인 공급사 탑밴더죠.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HBM4에서도 고객 신뢰도에 유리합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여전히
이미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4에서 대략 한 70%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성의 기술적 우위가 곧 시장 점유율 우위로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지금 콜 통과를 한 거죠. 자, 이러면 이 수율이라든가 생산 안정성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제 이게 리스크 요인입니다. 시장 구조를 한번 볼까요? HBM 시장은 이제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승자 독식, SK 하이닉스가 모든 이 HBM의 과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HBM4부터는 다수 공급사라 그래 봐야 딱 3개입니다. SK, 삼성,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HBM을 많이 하지만은 그건 어린애의 걸음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HBM4는 엔비디아 루빈 GPU에 탑재될 예정이고 이미 루빈 아키텍처가 만들어져서 지금 고객사들한테 테스트 중입니다. 성능과 공급 안정성이 모두 중요한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고성능 최첨단 공정을 무기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어요. 삼성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D램 생산하고 패키징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조금씩 모자르죠. 자, 저는 주식을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투자자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존재합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을 써서 준비를 하고 방송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제가 올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HBM3 11단 콜 통과는 매출 기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3분기라든가 4분기에는 HBM을 통한 매출, 영업이익이 올라갈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D램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릴 수가 있죠. 삼성의 기술력 이제 회복 시그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모멘텀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이죠. 이번에는 여러 그 신문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답변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콜 통과가 확실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젠슨 황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2번씩이나 만나서 격한 포옹을 하고 10월 말 11월 초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서도 젠슨 황이 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뭐 SK 최태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날 가능성도 많고, 시진핑하고 트럼프도 경주에서 만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한반도가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중기적으로 보면 HBM4 이제 경쟁에서 삼성은 기술상으로 보면 스펙이 우위입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고객 신뢰도라든가 점유율이라든가 생산 안정성이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러한 기술적인 이런 스펙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점점 쌓아가야 되죠. 트랙 레코드를 점점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되어서 HBM 수요는 폭발할 겁니다. HBM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 징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가 공급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근데 이 3사가 HBM4에서는 2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추가 점유율 확보의 기회를 가지고 있죠. 자, 총평을 하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콜 통과는 돈보다 자존심을 지켜낸 사건이다. 실질적인 승부는 HBM4다. 맞습니다. 삼성은 공정, 속도에서 우위를 확보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실적이라든가 레퍼런스죠. 신뢰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삼성이 넘어야지만 실질적인 HBM의 왕좌에 설 수가 있는데, 당장 HBM4의 엔비디아의 마지막 콜이 아마 11월로 예상이 됐는데, 보도가 맞다 그러면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커스터머 샘플을 11월에 공급한다 그러면 이 콜은 HBM4의 가장 먼저 콜은 SK 하이닉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삼성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HBM4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말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도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